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 돈이 되는 TV 차길재입니다. 저희 영상은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 좋아요는 제 영상에 그 공감 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걸 요즘 세상을 보면서요.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건 좀 아는데 뭐 우한의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안이 떠들썩합니다. 중국에서 뭐 탈출하고 또 어디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강남을 왔다가 뭐 일산을 왔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참 이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런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팽팽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세상이 굴려간다 하면은 정말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종전에 그 자영업 쪽으로 보면 참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뭐 피해본다 그러더니만 매스컴이 떠들썩하더니만 거의 요즘 조용합니다.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또 우한 폐렴 이거 전에는 중국에 뭐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웬만한 돼지들 다 잡아 죽여가지고 중국에는 돼지고기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데 돼지고기 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상당히 그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공공연하게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말부터 2021년도에 뭐 중국발 금융위기, 그래서 또 우리는 경제 위기가 닥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또 뭐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이다 뭐도 다 빠져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빠져나간 중에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터졌죠. 참 이런 것도 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어쩜 그렇게 맞춰서 터집니까? 미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중국의 대수출이라든지 오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또 중국이 이게 보니까 금년에 기본적으로 한 7% 정도 성장하던 게 지금 6%를 지켜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6% 정도 간신히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계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한 오늘 아침에도 2% 정도 더 떨어지겠다. 그럼 4%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 온다면은 중국 경제는 성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성장이 한 3% 정도 하고 우리는 한 2%대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성장이 없는 나라고 미국 같은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3% 성장하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4% 정도 성장을 한다 이러면은 그걸 단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건 가짜입니다. 성장이 없는 나라로 이제 진입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우리는 더 들어눕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춰야 된다. 우리 개인도 사실은 늘 얘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돼. 이제 어떤 변수가 지금 돌출한 거 아닙니까? 돌출적인 변수가 생겼거든. 그러면 이 제데크라든지 이쪽 쪽으로 이제 판도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뀐다면은 그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정말 우리 중국발 금융위기 비슷한 거라도 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경제 위기 지점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왜? 자산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빚이 많은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면 그냥 폭삭하는 나라거든요. 사실은 일본하고 또 다릅니다. 일본에는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다가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자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야말로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요 몇 년 동안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 동안 올랐던 거 그거 다 버블이죠.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금리를 계속 다운시키 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정부에서도 애를 쓰지만은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게 자산가치 대폭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그 IMF 때처럼 이렇게 오면은 그때 뭘 가지고 내 자산을 그걸 지켜낼 것인가 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 사실은 중국은 지금 고리무원입니다. 고리무원. 종전에 그 중국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작년에 여름에 하고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 조사를 했지만은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눈으로 듣고 있는데 중국에는 중국 전역에 빈 아파트 어마어마합니다. 빈 아파트뿐만 아니고 빈 집이 말도 못합니다. 새로 지은 거. 말도 약 3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건설 회사들이 그렇게 다 완공을 해놓고 작년, 재작년에 그 작년에 다 지어놨는데 지금 한 사람도 살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관리비라든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다 뽑아가지고 이미 한 70%, 80% 뽑아가지고 튀었죠. 그럼 금융기관이 다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기관은 누굽니까? 금융기관은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은 다 정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뭐 건설 이런 거 해놓으면 약 한 70%에서 80% 융자를 받아가지고 연립 짓는 분들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분들이 뽑아가 쓰지만도 중국은 100% 다 내줍니다. 은행에. 다 내주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은행이 다 앉게 되고 은행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부실화되면은 중국 정부가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우한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인해가 계속 안 좋은 상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웬 떡고에 이래가 딱 지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국이 어렵다. 지금 중국 어저께 보셨죠? 대만 주식이 5.7%, 약 6% 정도. 그냥 그야말로 사상 최저 폭락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베트남은 도리어 그 세계 정시가 다 빠지는데 우리는 며칠째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나도 많이 손해봤는데. 베트남은 도리어 올라갑니다. 왜? 이게 더 없죠. 중국이 망가지면 기업들이 빨리 넘어가 베트남을 옮겨가니까. 다 그 신흥국으로 옮겨가니까 인건비도 싸고 환경이 좋은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쪽이 지금 망가지면 한쪽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고 우리 개인도 이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쟁도 사업도 전략입니다. 전략.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 되지. 제가 늘 자영업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색깔이 뭐냐?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남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다. 이제 자산가치 버블이 생겨가지고 형편없이 떨어진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코너에 또 그 전략을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